바이스톱입니다. 대한민국 영화는 수십 년 전부터 국제 영화계에서 주목받아 왔지만 한국을 예술성과 흥행성까지 겸비한 공식적인 세계 영화 강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기생충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이 명작은 영화가 아닌 또 하나의 영역에서도 그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올해 상반기에만 4억 달러, 최근 환율로 무려 5천억 원의 수출을 기록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 라면의 판매량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봉준호 감독의 명연출과 탄탄한 반전이 담긴 시나리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못지않게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짜파구리였는데요. 브라질 매체 아젠시아 노바는 짜파구리 열풍이 라틴 아메리카를 휩쓸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요리 짜파구리는 한국에서는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기에 이미 인기 있는 대중적 음식이었고, 두 개의 인스턴트 라면을 혼합하여 만드는데 하나는 짜파게티, 하나는 너구리이며 여기에 소고기가 추가되는 요리라면서 꼭 한번 먹어보길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짜파구리를 비롯한 다양한 매력을 가진 우리 라면들은 그 맛도 편리함도 매력이 있지만 라면 자체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K 콘텐츠가 큰 위력을 발휘했음은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바인데요. 이런 사례 중에는 라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술을 넘어 전 세계에서 보편적인 술로 자리 잡고 있는 소주도 있죠. 소주 역시 K 콘텐츠의 위력의 수혜를 제대로 입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소주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하면 단연코 한국 드라마 때문이라거나 한국 영화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뉴욕의 여성 전문 매체 우먼 헬스 매거진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쟤네가 마시는 술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는 소주라고 하는 한국의 국민술이며 이젠 미국에서도 소주는 점점 더 베스트셀러 술이 되어가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 웨스트 32 소주의 공동 창업자인 맥스웰 파인에 따르면 소주 매출이 지금 뉴욕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한국의 대중문화가 불러일으킨 관심이 이런 현상을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인데요. 넷플릭스에서나 기타 플랫폼을 통해 한국인들이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본 뉴욕 시민들이 이를 따라 마시는 유행이 점점 번지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콘텐츠에 더해 한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한식과 곁들여 먹기 좋고 잘 어울리는 술, 소주를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한국 음식이 한국 대중문화를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짜장면입니다. 요리 전문 매체 슬러프는 비록 그 유래는 중국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음식인 짜장면은 지금 세계를 강타한 한국의 소울푸드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이 짜장면을 위한 블랙데이가 존재할 정도라 소개하면서 이 짜장면이 원래도 미국 LA 코리안타운을 통해 인기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 짜장면은 한국 문화의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음식이 되었으며 영화나 TV 프로그램, K-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데다가 부담 없는 맛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인기 비결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야식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비우는 장면은 압권이며 서민을 상징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복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음식인 삼계탕 역시도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 삼계탕을 알린 사람은 그저 먹기만 했을 뿐이고 계산하는 뒷모습이 나왔을 뿐인 인물,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BTS의 멤버 지민입니다. 특히나 종교적 이유로 다양한 육류 섭취가 까다롭거나 어려운 문화권인 중동에서도 종교에 관계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섭취가 가능한 다교리인 삼계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걸프뉴스는 한국 보이밴드 BTS의 멤버인 지민이 한국 전통 방식의 삼계탕이라 불리는 인삼 치킨 수프로 여름 더위를 이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면서 한 팬이 그가 삼계탕 식당에 등장한 것을 발견하고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삼계탕과 함께 복날, 초복이라는 개념까지 설명하면서 삼계탕이 얼마나 몸에 이롭고 좋은 음식인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국 음식의 대유행을 이끄는 우리나라 대중문화는 한식은 물론 한국 식문화까지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는 보기 힘든 요리 도구인 테이블 위의 가위의 존재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고깃집에서 가위를 사용해 고기를 자르는 모습이야말로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생소한 수준을 넘어 아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신박한 식문화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멕시코 매체 더 해프닝은 한국에서는 가위가 식사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궁금할 것이라면서 의문을 해소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가위는 원래 종이나 머리카락, 천 같은 것들을 자르는 도구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식사용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가위가 테이블 위에 놓인 또 하나의 요리 도구라 설명하는 기사는 가족과 함께 하든 혼자 식사를 하든 식당에서 식사를 하든 상관없이 가위는 음식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서양인들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낯설게 여기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자르기 곤란한 음식에 가위의 도움을 받는다 설명했는데요. 또한 한국은 칼과 가위 둘 다 사용하지만 가위를 자주 활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위의 기원인 고대 이집트의 최초의 가위부터 한국에서는 신라라는 왕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는 조금은 쓸데없이 풍부한 가위 그 자체에 대한 역사 지식까지 전하고 있는 기사였는데요. 사실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기 이전에도 한식은 해외에서 널리 사랑받아 왔지만 지금 한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는 한식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편의성을 위하여 음식의 이름이 어색하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 표현, 우리말 표기 그대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설명의 용이함이라지만 사실 매우 이상하게 들리는 번역으로 음식 이름이 바뀐 채로 우리 식문화가 전파되는 것은 결코 우리 한식의 세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상징적인 예시 중 한 가지는 시애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라 불리는 캐피털 힐에 새롭게 오픈한 한국식 주점입니다. 캐피털 힐 시애틀이라는 매체는 새롭게 개장을 준비하는 한국식 주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주점의 이름은 이모포차라는 것입니다. 포차라는 이름은 한국의 소울푸드를 제공하는 노점상을 가리키는 한국 용어이며 이모라는 단어의 뜻도 설명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퇴근 후 아니면 친구들끼리 서민 음식과 함께 소주 한 잔을 파는 노점상인 포장마차. 이제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실내 매장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포차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주점 형태가 해외에서도 그대로 포차라고 알려지는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걸 굳이 번역해서 코리안 커버드 웨건이란 식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포차가 훨씬 듣기도 좋고 외국인들에게도 잘 어필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 미디어 매체 중 하나인 글로보의 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K-드라마와 K-팝의 성공이 한식당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 이제 한식당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는 아이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식은 점점 더 인기를 끌게 될 것이기에 지금이야말로 정확한 한국 음식 이름 전파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때인데요. 물론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말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지만 우리도 꼭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피쉬케이크나 코리안 스시 같은 표현은 금물인 것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식재료,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이 시대. 기생충이 한국 영화 이전과 이후의 기준인 것처럼 한식도 한류 이전의 한식과 한류 이후의 한식으로 크게 나뉘어 세계화 과정에서 올바른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